황마 마광수 교수. 그저 야한 여자가 좋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저 솔직했을 뿐인데 감옥도 가고 한때 직장도 잃고 많이 힘들었을 이분, 야한 천재 마광수 교수, 오늘 피플앤토크에서 모시겠습니다. 네, 이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금기에 도전한 천재. 하지만 도전의 길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마광수 연세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즐거운 살아 가자 장미여관으로 지금 앞에 이제 썼던 책들을 쭉 약간 전시를 했습니다. 몇 권을 쭉 놨는데 20년도 더 된 일들인데 책 제목만 봐도 지금 그때 논란이 됐던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당시 책 때문에 이 즐거운 살아였죠. 책 때문에 연대 교수직도 한번 뺏기셨는데 지금은 복직이 되셨죠. 예, 교수직만 뺏긴 게 아니라 잡혀갔죠. 예. 또 구구하게 또 얘기하긴 뭐한데 좀 너무 황당했던 게 그게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데 강의하는 중간에 긴급 체포를 했어요. 강의하는 중간에 잡혀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건 현행범일 경우 지금 안 잡으면 못 잡는다 이거야. 영장이 없이 긴급 체포를 했고 또 영장 발부가 됐고 또 뭡니까 구속 해제 신청. 구속적 부심이요? 네, 구속적 부심에서도 기각을 했고. 기각이 됐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건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무슨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차타리 부인의 사랑이라든가 보바리 부인 이런 재판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작가를 잡아한 게 아니라 작가를 재판한 게 아니라 이제 책을 판매 금지할 거냐 말 거냐를 재판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잡혀가는 동시에 판결도 안 났는데 문화부에서는 이제 판매 금지를 시켰고. 책은 판매 금지가 됐었고. 지금까지 판매 금지예요. 그리고 또 긴급 체포를 했고. 그래서 그때 외신에서 아주 많이 보도가 됐어요. 특히 일본에서 많이 보도됐고 미국에 기억나는 신문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서 이렇게 썼죠. 세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외설을 이유로 작가를 체포한 최초의 나라가 한국이다. 외설 때문에 작가가 체포된. 당시 이제 소환 조사를 원래 받고 나왔다가 소환조사 없었어요. 수사를 취했던 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불러서 조사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체포했다고 그러던데. 아니. 소환이고 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벼락처럼 들이닥친 거야. 그러니까 현장 체포지. 예. 그때 문제가 됐던 책 바로 즐거운 살아입니다. 그죠? 그때 이제 음란물로 기소가 됐는데 당시 주장은 이제 당시에 보수 정권이 표적 수사를 했다.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걸 믿을 수 없죠. 어쨌든 한 2년 있다가 문화일보에서 문화일보에서 특종이라고 이렇게 박스 기사를 내보냈어요. 고위층 지시로 그 당시 서울지검장이 지휘를 했다. 그 기사를 제가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도 황당한 사건이라 그게 뭐 굉장히 뭐 엄청나게 보도가 됐죠. 내외신에서. 그리고 그 배우가 항상 궁금했는데 문화일보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당시에 이제 대법까지 갔는데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받고 집행유예지만 어쨌든 선고가 나왔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옥살이도 했고요, 제가. 옥고는 얼마 정도? 한 3달. 3달 정도. 이제 구속돼서 정식으로 재판 받을 때까지 1심까지 이렇게 됐군요. 문학을 법이 재단한다는 거. 근데 또 이제 당시에 검사가 썼던 글을 보니까 어디까지 문학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거는 외설이다, 음란물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변명하는 글을 뭐 시사 잡지에 실었어요. 거기서는 검찰로서는 해야 될 일을 했다. 우리가 앞으로도 문학을 기소할 권리를 달라. 이런 말까지 한 거 보고 저는 아주
까무라칠 뻔했어요. 법관이 문학을 알면 얼마나 알며. 예. 그때 저를 담당했던 검사님도 뭐 책을 뭐 2,000권 읽었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예. 어디가 음란이고 어디가 뭐 안 음란이냐 이거는 개인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이제 어느 국가, 뭐 회교권은 모르겠고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이에요. 뭐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사건인 게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도 반노라고 반노 70년대인데 소설이죠, 무죄가 당시에. 됐어요. 무죄가 됐다고. 당시에 이제 원래 외설 때문에는 반노도 있었고 또 반노가 그것도 불구속. 예. 불구속의 무죄예요. 그 무서운 뭐 박정희 때도 그걸 잡아간 적이 없어요. 외국은 전혀 없고. 예. 외국은 차태희 부인의 사랑 판매 금지 재판 이후로는 전혀 없고 판매 금지 재판은 이미 또 60년대 초에 풀렸고.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옷고 치르신 다음에 온 걸 다시 강의실에서 보고는 참 얼굴도 많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상한 것 같다. 예. 망순 옳다라고 사력배판 670페이지짜리 그 사건 백서를 연대 국문과 학생회 이름으로 정식 출판해 줬어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거기 그 보시면 자세한 재판 기록이 나오고 뭐 배우에 대한 추정 또 신문 자료가 다 실려 있죠. 근데 이제 교수직도 잠깐 잃으셨다가 다시 이제 학생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복직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잡혀가니까 또 잘라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복직 운동을 하는데 우선 이제 제 연구실을 내놓지 않았죠. 예. 계속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하는데도 안 내놓고 또 학생들이 지켰어요. 그리고 또 무학점 강의를 했어요, 제가. 무학점.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를 들어봐야 학점을 주진 않는다 그러고. 그렇지, 내가 교수가 아니니까. 그걸 일주일에 한 과목씩 했는데 보통 100명씩 왔어요. 그리고 뭐 항상 그 교문 앞에 프랭카드를 걸고 또 그 다음에 총학생회에서는 아예 총학생회장 입후보 공약 가운데 이제 마왕수 복직 이게 들어갔고 그 총학생회에서 내걸었던 그 프랭카드 중에 아주 동아일보에 크게 화제가 됐던 게 저도 이거 뭐 좋은 문구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우선 주목을 끌려고 애를 썼나 봐요, 학생들이. 그게 아주 재미나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박광수 교수는 인도화도 바꿀 수 없다. 인도화도 바꿀 수 없다. 그게 왜 또 동아일보에서 크게 보도가 되느냐. 그걸 인도 대사관에서 알고 연대 총학생회 항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식민지냐. 그렇죠. 당시 이제 연대 지금 강의를 하시죠. 연세대 국문과에. 근데 저희 작가가 전화를 해봤는데 어떤 수업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공 과목은 또 지금 안 가르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왕따예요. 지금 지금 성이 정말 뭐 하늘로 둥둥 떠다니는 세상이에요. 제가 먼저 갔을 뿐인데 오히려 먼저 간 놈은 피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요새 성 담론이니 뭐 또 그 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학문 과목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왕따가 여러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선 문단에서 왕따고. 문단에서요. 주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유명 문학 잡지에서 저한테 절대 청탁을 안 해요. 그다음에 국문과 동료 교수들한테 또 왕따야. 그래서 같이 식사도 잘 안 하십니까? 다른 교수들이? 늙어서 국문과 최고 고참 교수가 됐어요. 지금 교수님들이 다 저보다 뒤에 온 친구들이고 젊은 교수는 다 제 제자들이에요. 후배 제자들. 그런데도 이제 몇 사람이 작당을 해서 2000년도에 저를 내쫓으려고 그랬고 그 뒤로 학교에서 또 저를 이제 봐줘서 안 내쫓았는데 그 대신 제가 너무 배신감 때문에 진짜 우울증을 알았죠. 진짜 무서운 우울증을 알았어요. 자살 시도도 할 정도. 우울증은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렇죠. 제가 가장 아꼈던 후배가 과장이 되면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재임용 탈락을 그때. 그리고 같이 작당했던 사람 중에 또 하나 제일 친했던 친구 교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불발로 돌아갔는데도 저는 도저히 뭐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 쇼크라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자살할 시도도 하고. 그래서 꼬박 3년 반을 휴직을 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또 전공 과목을 못 주겠다는 거야. 지금 이제 전공 과목을 가르치고 싶으신데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건 다 똑같지만 그래도 이제 국문과 선생님이 돼야 제자도 키우고. 그렇죠. 내가 박사까지 심사를 여러 번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교에다 또 청원을 넣었죠. 그럼 이거 안 되겠다. 그때 학교에서 또 역시 내 편의를 봐줘서 문학과 성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만들어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1984년도부터 연대 교수였는데 그때부터 쭉 하던 교양 과목이 하나 있어요. 연극의 이해라는 거. 연극의 이해. 그거까지 합쳐서 겨우 이제 연대가 이제 좋아진 게 예전에는 제가 뭐 즐거운 사람 사건 때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수업을 15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15시간이요? 근데 그때 뭐 학생들도 구름처럼 몰렸었고. 지금도 구름처럼 옵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혹사를 했죠. 혹사를 시켰지. 지금 전공 학생들이 어떤 지금 교수님이 하는 지금 내 과목에도 또 국문과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이제 교양 과목만 가르치는 거죠? 교양 선택이니까 들어올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문학과 성을 만들어줘서 그나마 이제 지금은 책임 시간이 2과목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논문을 많이 써야 돼요. 소위 논문 중심 대학이 되면서 논문은 많이 쓰고 강의는 줄여줬거든요. 그래서 겨우 2과목을 채워서 하고 있는데 뭐 요새는 뭐 행복한 왕따를 즐기고 있어요. 행복한 왕따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왕따하니까 나 일체 교소에 안 들어가고. 뭐 이제 뭐 논문 지도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야.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양 과목 직접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뭐 질문도 하고. 교양 과목은 넘치죠. 지금 뭐 선착순으로 봤는데도 다 500명이에요. 학점 너무 잘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학점은 잘 줄 수 없어요. 이제 상대평가니까.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어떤 건 것 같아요? 20년 전 학생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한국이 변한 것 같으면서 안 변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20년 전에도 학생들은 처음에 내 강의를 들으면 문학 쇼크를 받았다. 어떤 새로운 그 계기를 새로 공부하고 싶은 계기를 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계기를 느꼈다고 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들을 해. 사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성적으로 많이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이메일을 제가 이제 홈페이지도 하고 뭐 이메일로도 뭐 많이 독자 편지가 오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그 유명한 나는 야한 여자 좋다 개정판을 냈어요. 절판이 돼서. 작년에 이메일이 왔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걸 읽고서 문화 충격을 받았다 이래. 그 책이 1989년 1월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23년이 넘은 책인데. 23년이 지났는데 문화 쇼크를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죠. 의식은. 그러니까 여전히 저에 대한 그 검열 탄압이 심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찍혀 있어. 지금 성적 개방이나 여러 가지 뭐 사회가 좀 더 깨어있다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이 많이 개방은 이제 음성적으로 개방돼 있지 겉으로 개방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똑같다. 아니면 그때 교수님이 워낙 많이 나가서 있어서 지금 학생들도 약간 충격을 받는. 글쎄 뭐 강준만 교수 같은 분이 저에 대해서 호의적인 글을 많이 써줬는데 그분은 이제 저보고 뭐 한 10년을 앞서간 사람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년도 더 앞서간 것 같아요. 한 10년 뒤에. 왜냐하면 지금도 포스트 마광수가 안 나와요. 작가 중에. 도대체 지금도 성에 대한 담론, 성에 대한 뭐 창작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왕따가 될 수밖에 없죠. 한번 직접 쓴 시를 하나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제가 쭉 보다가 가자 장미여관으로 또 워낙 또 유명한 시라서 또 보니까 비가라는 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시에서 제목을 이름을 따서 장미여관 밴드가
치고 있는데 저한테 인사를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장미여관 밴드가 작년에도 또 가자 장미여관으로라고 연극이 아주 흥행이 잘 됐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말이 많았죠. 근데 어쨌든 어디를 읽을까요? 저 주신 거 전부? 시가 전체 보니까 너무 길어서요. 네. 뒤에 이제 손톱을 뭐 시를 좀 부분만 읽나 그렇지만 거기에 좀 힘이 실린 것 같아서 그거만 아까 잠깐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손톱을 길게 기른 여인을 보면 섹스하고 싶다. 송곳같이 뾰족한 하이힐로 소리 높여 걷고 있는 여인을 보면 섹스하고 싶다. 입술을 반쯤 벌리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여인을 보면 섹스하고 싶다. 꽉 조이는 넥타이를 메고 나간 날은 섹스하고 싶다. 연예계 목을 졸려 질질 끌려다니고 싶다. 하루 종일 외로움에 시달린다. 하루 종일 성욕에 시달린다. 한평생 외로움에 시달린다. 한평생 성욕에 시달린다. 차라리 죽고 싶다. 예, 제가 딱 눈에 띈 게 이게 몇 년에 쓰신 시입니까? 이게 한 88년 뭐 그럴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왜 들어간 건가요? 그만큼 오죽하면 뭐 스님이나 신부님들도 파기를 하겠어요. 성욕은 식욕과 더불어 2대 본능인데 요새는 어쨌든 우리나라 내가 맨날 주장했던 게 앞으로 이제 식욕의 시대가 아니라 성욕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성욕의 시대가 왔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굶는 사람 없어. 빈부 차이는 있지만 소위 절대 빈곤의 시대가 갔어요. 그럼 식다음엔 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의 어떤 그런 만족이 일어나지 않거든. 특히 제가 제일 불쌍하게 여기는 건 사춘기 학생들. 우리나라는 참 황당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춘향전을 가르쳐요. 춘향이가 요새로 치면 고1입니다. 고1. 16살. 16살. 만 15. 이빨 청춘이니까요. 그때 춘향전 거의 춘향 이도령 첫 섹스하는 장면이 아주 장황한데 묘사가. 제가 재판할 때도 그걸 읽었죠, 제가. 자, 이런 걸 가리키는데 춘향전 가리키면서 왜 즐거운 사람 잡아갔냐 하니까 그때 검사님 대답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춘향이는 한 놈하고만 했다. 이게 실제 재판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한 놈이라고는 안 그러고 한 사람, 한 남자. 그래서 사라와는 다르다. 사라도 안 돼. 하여튼 춘향전이 그만큼 야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그 신체의 어떤 생리 리듬을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 청춘이면 연애할 수 있고 섹스할 수 있고 시집 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조숙했죠.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새 따지면 요새 더 빨라지잖아요. 왜냐하면 맨스를 요새 초등학교 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빈국이었어요. 그래서 못 먹었기 때문에 키도 작았고 맨스를 해도 늦게 했고 남자도 또 처음에 이제 몽정을 해도 늦게 했죠. 근데도 그렇게 빠른 발육에 비해서 성 억압은 너무 심하단 말이야. 저 PD가 계속 수위 조절을 잠깐 좀 하라고 그래서 심지어 미성년자 나이도 세계 공통이 18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9세란 말이야. 신체 발달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나라는 무시하고 있다. 여기 붙어 있잖아요. 19세 미만 구독 불가. 19세 미만이면 대학교 1학년도 못 읽어요. 대학교 1학년들을 데리고 한번 술집에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검사가 나왔어. 주민등록증. 반이 미성년이야. 그래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부분에서 엄숙하고 현실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고등학생들을 다 섹스를 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성교육도 시키고 이제 현실적으로 특히 피임 교육을 시켜야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작품에 보면 그러니까 성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일부 이제 평론가들은 어떤 권위나 위선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다. 성을 가장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성을 가지고 마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위선을 깨트리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도 사실 상관없고 그러니까 성이 하나의 계기인가요? 아니면 종착점인가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그러는 그 대학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뭐 OECD에 들었다고 하면서 항상 지적받는 게 행복지수 최하, 부패지수 최고, 자살 최고, 그다음에 언론 표현의 자유 최하, 뭐 기타 등등 문화적으로는 하나도 민주화된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유럽, 뭐 일본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일본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유럽이 다 심지어 뭐 네덜란드는 아예 뭐 매춘도 합법이고 마리화나도 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매춘부를 잡아가지 않아요. 매춘 행위를 비범죄라고 그래요. 아예 관광 상품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성노동자라고 그런다고.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 성범죄 발생률이 10분의 1이에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이 우리는 쪽발이 완전히 포르노 국가다 하지만 인구당 성범죄 발생률이 우리의 10분의 1이야. 그러면 네덜란드가 그런데 훨씬 개방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행복한가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부패, 뭐 특히 제일 표본으로 삼는 게 북구라파 3국인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가장 성을 먼저 개방했고 포르노를 먼저 개방했고 매출을 허락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부패지수도 최하고 행복지수도 높고 이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든 건 지금 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돼 있어요. 왜 학교를 갑니까? 아는 것이 힘이니까 가죠. 그럼 성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요리를 하죠. 근데 성에 대해서만은 우리는 모르는 게 약이야. 하는데 애들의 본능은 그렇지 않거든. 너무 가식적으로 막아놓고 있고 그게 오히려 불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스프링을 막 눌러보세요. 이걸 나중에 반동력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탈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책으로도 냈습니다만 카타르시스란 무엇인가. 성을 완전히 100% 즐길 수는 없어요. 예컨대 아주 노인이라든가 이래도 뭐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럴 경우에 카타르시스가 필요한 거죠. 카타르시스는 이제 그리스 말로 설사라는 뜻인데 그걸 제가 뭐 정화라는 게 이상해서 제가 번역해서 주로 학술 용어로 쓰는 말이 대리배설이에요. 대리배설이다. 그래서 대리배설, 뭐 더 쉽게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대리만족. 대리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성상품, 뭐 필름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개발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성범죄가 훨씬 적단 말이에요. 범죄는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런 나라가 오히려 더 또 문화적으로도 강국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위선이 없어.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는 이중성이에요. 그건 사실 예전부터 유교 국가에서 오던 전통이 또 있기 때문에 낮에는 전부 마왕수 욕하면서 밤에는 룸사람 간다고. 알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또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제가 돌발 질문을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예스, 노. 이런 게 있어요? 떨려. 당대 최대 지성이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질문을 제가 몇 개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 예스, 노 대답 중에 하나를 빨리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3개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지나치게 예쁜 여자 앞에서는 사실 주눅이 든다. 고민하다 예스. 지난 20년 동안 연애를 해본 적은 솔직히 없다. 노. 20년씩이나 안 할 수 있나? 외설은 있지만 난 분명 예술이다. 물론이죠. 그런 자부심이 없이 어떻게 글을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씩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예쁜 여자 앞에서는 사실 주눅이 든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작품에 보면 되게 공격적이고 남자는 마조이즘이 좀 있고 여자는 사디즘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던데. 요즘은 이제 저도 글을 많이 달리 쓰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여성의 그 어떤 사회적 지위 향상 이게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교사의 뭐 과반수가 여성이고 또 신규 임용되는 판검사의 70%가 여성이고 또 대학 교수도 지금 뭐 거의 반에 육박해 가고 있어요.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위축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래서 그 대쉬하기가 좋았는데 대쉬한다 그러지 한국말이 잘 몰라서 애들끼리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쁘면 이제 우선 야, 저 정도 되면 얼마나 남자가 꼬일까. 그 경쟁 대열에서 내가 과연 이길까.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좀 나게 되죠. 그래서 주눅이 든다. 그리고 저는 특히 하나 더 있어요. 예. 이제 늙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또 재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대학 시대가 낭만 시대다. 예. 그 다음부터 사실주의 시대고 나는 지금 실존주의 시대다 이러죠. 이 젊었을 땐 낭만주의. 예. 그다음엔 사실주의. 예. 뒤에는 이제 실존주의는 뭐 죽냐 사냐 뭐 이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90년에 이혼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또 실제 사귀어서 연애를 해보신 적이 꽤 있으십니까? 연애는 뭐 아무래도 했죠. 어떻게 심심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예. 또 뭐 저번에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만 내가 그렇지 연애는 별로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뭐 많이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나이를 먹을수록 힘이 드는 걸 느껴요. 예. 게다가 뭐 제가 뭐 결국 지금도 월급쟁이 아니겠어요? 돈이 많지 않단 말이지. 근데 슬프게도 요즘 우리 세상은 이제 남자가 연애를 할 경우 나이에 정비례해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뜻에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수입 때문에 대충 뭐 알아드실 분은 알아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최근에도 경향신문에 썼는데 내가 이혼한 이유는 뭐 마누라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결혼 체질이 아니어서다. 이렇게 썼지. 알겠습니다. 그 하나를 좀 더 여쭤보면 연애를 해본 적 없다. 원래 처음에 책 나왔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반론이 있었던 것이 너무 유체적 탐닉이다. 뭐 책이 몇 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정서적 교감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반론이 많았는데 실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나왔을 때 심지어 뭐 학교에서 징계까지 받았어요. 교수 품이 떨어뜨렸다. 그 제목 하나 가지고. 그리고 마광수의 나는 야한 여자는 비판 이런 책이 나왔고. 그렇죠. 반대되는 책도 나왔죠. 그다음에 또 즐거운 사랑 사건이 다음에는 뭐 사랑은 결코 즐겁지 않았다. 이런 또 두꺼운 그 반론서가 나오고 뭐 그밖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반론을 했는데 뭐 건방진 얘기로 나는 야한 여자 좋다 때부터 벌써 제가 뭐 스와핑, 뭐 피어싱, 또 뭐 요새 많이 하는 네일 아트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20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90년도에 제가 소설을 내는데 그때 이제 권태하고 광말기를 냈는데 그때 벌써 피어싱이 나오고 특히 광말기에는 스와핑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고 그랬는데 욕을 무지 먹고 또 그게 잡혀갔을 때도 그거가 기소의 원인 중에 하나 됐어요. 스와핑을 얘기했다는 게. 이런 걸 써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또 했다, 더 했다 이런 건데 스와핑은 지금 뭐 확증은 없지만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알겠습니다. 특히 피어싱은 뭐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사실은 그때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지만 손톱 깎고 제일 욕을 많이 했다고. 손톱 뭐 진짜 박노해 씨도 막 날 욕하는 글을 썼어요. 마지막 손톱 길고 어떻게 일을 하냐. 그렇죠. 지금 네일 아트가 유망 직종이에요. 유망 직종이죠. 그것 때문에 강준만 교수가 사실은 시대를 내다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외설은 있지만해서 분명 예술이다. 그건 뭐 맞으신 것 같고요. 외설은 있습니까 그러면? 외설 없어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제 외설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외설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면 지금 불법인데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로 흔히 야동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 다 외설이 아닌가요? 그것도 얼마인지 제가 소위 야동 중에 제일 감동 있게 본 게 미국의 유명한 그 포르노 작가 감독 중에 앤드류 블레이크라는 그 포르노 전문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 앤드류 블레이크 작품은 정말 내가 봐도 뭐 보통 영화나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완전히 뭐 이렇게 상업용으로 나온 것들은 외설 아닙니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문화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상수도도 필요하고 하수도도 필요하다. 상수도는 교훈적인 책이야. 하수도 문화는 바로 포르노 같은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대리 만족, 대리 배설을 위한 거죠. 하수도가 없어 보십시오. 똥이 안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전부 상수도만 중요시하는데 아파트 전체에 한번 하수도가 막혔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의 하수도가 막혀 있는 나라예요. 알겠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그 폭이 좀 넓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범죄가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즐거운 사라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얘기했던 지적했던 권위나 이런 것들은
일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해체가 좀 됐는데 그런데 그만큼 또 우리 사회가 무분별해졌다. 이런 지적도. 성탄압은 더 심해졌어요. 예컨대 성매매 특별법 생겼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소설을 5권 냈는데 예. 3권이 19금에 걸렸어. 19금 아시죠? 이런 거. 19세 미만 구독 불가. 일단 이런 거 붙으면은 이 완전 비닐 포장하게 돼 있고 진열도 못하게 해서 거의 안 팔립니다. 근데 너무 기준을 모르겠어. 일본 책도 똑같이 더 야한 건 또 그냥 무사 통과야. 그러니까 형평성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 또 독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예. 영화 요새 뭐 은교 뭐 야하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때 뭐 하나도 안 야하더만. 어쨌든 하여튼 그것도 19금이야. 야한 점이 약간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가더라고. 19금, 영화는 19금이면 다 가. 책 19금은 안 살라고 들어요. 책은 반드시 교훈이 있어야 된다라는 또 이상한 관념에 빠져 있어. 우리나라 독자들이. 책에서는 뭔가 더 배울 게 있어야 된다. 뭔가 고상해야 된다. 작가 특히 평론가들이 떠들어다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메시지. 책이 이건 영화가 뭐가 메시지입니까? 재미지 그냥. 알겠습니다. 자, 돌아온 사라 마광수 교수와 함께 이제 성담론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제발 개헌했으면 좋겠어요. 개헌. 개헌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깐만 개헌 문제를 뭐 대통령 중임제만 얘기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지금사 대법원 판결문에조차 이렇게 나와요. 표현의 자유가 없다. 예. 헌법에. 왜냐? 표현의 자유를 주되 다음 2가지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가지가 뭐냐? 국가 안전 보장. 소위 이제 빨갱이 같은 거 예찬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가 미풍양속 해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미국 헌법은 어떻게 돼 있냐?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수정헌법 1조가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하고 맞먹을 정도가 아니라 북한보다 아주 월등해졌단 말이에요. 월등해졌으면 그런 그러니까, 좀 창의성을 좀 넓힐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그 제한 규정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들을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거기다 붙이면 다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또 리포트가 지금 말씀하신 동안 계속 죽고 있어가지고 저희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개인적인 또 이야기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광수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